지금 음식을 가려 먹으니 아토피나 습진이 조금 덜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지금처럼만 식단 관리하면 되겠다고 안심하긴 일러요. 3달 이상 식단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살만 빠지고 오히려 몸이 더 민감해져서 원래 먹던 음식도 못 먹게 될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아한의원의 신나경 원장입니다. 만성적으로 아토피나 습진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내원하시는 분들께서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아토피 식단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인데요. 아토피나 습진 치료를 위해 절에 들어가서 절반만 드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몇 달째 야채나 샐러드만 드시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극단적인 식단 관리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오히려 음식에 대해 너무 많이 민감해질 수 있어요. 저희 남편의 경우에도 초반에는 자극적인 인스턴트 먹는 날 정도에만 좀 가려운 게 심해졌었는데, 3달 넘게 콩나물국에 밥만 먹다가 다시 김치 정도를 먹으려니까 그마저도 피부가 다시 가려워지더라고요. 김치가 건강에 나쁜 음식이 아닌데도 말이죠. 마찬가지로 전에는 생선이나 마늘, 콩 정도는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것조차도 먹으면 진물이 날 정도로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극단적인 식단 관리를 오래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. 아토피가 식단 조절로 증상이 개선되는 분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소화 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 질환이기 때문인데요. 면역세포의 한 7-80% 정도가 소화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화기에서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어요. 이미 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기도 하고요. 소화 기능이 좋았던 분들이라도 잘못된 식습관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소화기관이 충분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했다면 식습관부터 돌아보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럼 식습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렵지 않아요. 첫 번째, 저녁 8시 이후로 금식하기. 두 번째, 폭식이나 과식 피하기. 세 번째, 패스트푸드, 자극적인 음식, 인스턴트 피하기. 이 정도만 지키셔도 충분해요. 식단을 더 제한해서 밀가루, 고기 다 끊어내면 나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. 개인적으로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.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정도를 넘어선 극단적인 식단 제한을 오래 하시다가 피부가 뒤집어지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. 직접 경험도 했기 때문에 뜯어 말리고 싶어요. 제 경험담부터 말씀드리면, 남편이 아토피가 심했을 때 처음에는 인스턴트, 가공식품만 제한해도 아토피가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.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육볶음, 닭볶음탕, 김치찌개 정도로 집에서 해먹는 양념이 조금 되어있는 고기만 먹어도 가려움증이 심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비빔밥처럼 채식 위주로 식단을 더 제한해봤지만 잠깐 호전될 뿐 결국은 다시 비슷해졌어요. 나중에는 양념만 되어 있어도 가려운 것 같아 3개월 동안은 반찬도 없이 콩나물국에 밥, 미역국에 밥만 먹는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. 이렇게 먹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체중은 10kg가 넘게 빠져서 체력은 체력대로 안 좋아지고 다시 고기나 김치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만도 좀 무서워했어요. 이렇게까지 식단 제한을 해보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걸 보면서 극단적인 식단 관리가 아토피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. 더군다나 영양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. 특히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극단적인 식단 관리를 하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럼 도대체 왜 식단 관리만으로는 아토피나 습진이 완전히 낫지 않는 걸까요? 이 답을 알려면 식단 관리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. 식단을 관리하면 소화기에 자극이 될 만한 음식을 덜 섭취하게 되어서 염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.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소화기 내부에 있는 면역세포가 많이 민감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식단 관리로도 피부 증상이 개선될 수 있어요. 그런데 내 소화 기능 자체가 건강한 수준이 아니라면 어떨까요? 가정식 백반처럼 일반적인 음식 정도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상태는 계속되는데, 무작정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음식으로만 먹으니까 조금만 음식 관리가 안 돼도 피부가 뒤집어지고 어느 정도 이상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럼 나는 소화 기능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식단 관리 효과를 못 보는 걸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항상 소화불량이 있거나 장염이나 변비를 달고 사는 게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이 좀 떨어지거나 소화가 덜 된다, 긴장하면 배가 아프다, 가스가
좀 잘 찬다,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변이 좀 물러진다, 이 정도 증상만 있어도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캐치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실력이 필요한 거고요.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, 식단 관리가 아예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.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, 저녁 8시 이후 금식, 폭식, 과식 피하기, 패스트푸드, 자극적인 음식, 인스턴트처럼 건강하지 않은 음식 피하기, 이 정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. 그 외에 일반적인 음식은 골고루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일반식을 먹었는데도 염증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면역계가 건강해진 거라고 볼 수 있고, 조금만 음식이 자극적이어도 피부가 뒤집어진다면 아직 면역계가 민감하다는 뜻이에요. 식단 관리로 피부염이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 평생 밀가루나 고기를 안 먹으며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가 점차 제한되는 상태로 살지, 소화기 자체를 건강하고 과민하지 않게 만들어서 평범한 음식이라면 골고루 먹어도 괜찮은 상태로 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. 근데 지금은 인스턴트를 종종 먹어도 멀쩡한 남편을 보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건 제 의견이고요. 그동안 식단 관리하면서 아토피나 습진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못 보셨거나 효과는 봤지만 남들처럼 평범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알맞은 치료 방향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